네, 그 비문학 프린트 중에 앞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건 요 밖에라는 거죠. 밖에가 조사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할 수밖에를 이런 식으로 띄었는데 이건 틀렸죠. 요게 맞습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의존명사는 띄어 쓰는 거 맞죠? 왜냐하면 명사의 기능을 하니까 하나의 단어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띄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오는 것은 이제 꾸며주는 것들. 그리고 얘는 명사니까 뒤에 조사의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는 것이에도 보면 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도 뭐 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조사의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의존명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형태는 같지만 쓰임이 다른 것들 구분하는 방법. 만 같은 경우는 의미로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얘는 한정짓는 의미가 있고요. 얘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만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거니까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경우에 띄어쓰고요. 네. 나머지 한정적인 경우는 붙였습니다. 그 다음 뿐만큼 대로는 똑같아요. 앞에 오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셋, 너, 책 다 뭐죠? 조사할 때는 앞에 체언이 와요. 체언이 앞에 오게 되면은 아 얘는 조사구니까 붙였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붙여 쓰시면 되고요. 의존명사인 경우에는 앞에 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옵니다. 꾸며주는 말들의 형태를 보면은 다 관형사형이죠. 관형사형이 뭐냐면 네,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즉 웃을, 먹을, 아느니, 뿐, 만큼, 대로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어쓰는 거죠. 명사를 꾸며주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무엇이 오는지, 체언이 오는지 아니면 꾸며주는 말이 오는지, 관형사형이 오는지를 통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의 띄어쓰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를 제외하고는 다 붙여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대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띄어쓰고요.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어미입니다. 그래서 붙여 쓰시면 여러분 대부분 다 맞아요. 밥 먹은 지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배가 고프다. 이럴 때도 띄어쓰고요. 그 다음 대에 띄어쓰기도 어려운데요. 친구들이 이제 요 대로라는 말은 없냐고 물어보는데 이 대로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대를 활용하다 보면은 요 의존명사 대를 활용하다 보면 대로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튼 대로라는 단어 하나의 단어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점. 요 대로요. 대 띄어쓰기는 요 의존명사는요. 뭐 경우, 뭐 사건. 또 하나가 뭐였죠? 경우, 사건. 그다음에 장소.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는 띄었어요. 의지할 장소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나머지 대는 어미 니은 대의 일부예요. 이런 경우는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로라는 단어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대로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렵네요. 그래도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대는
의존명사니까 뒤에 조사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걸로 좀 헷갈리는 걸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밥 먹을 때는 뭐 개도 건드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밥을 이때는 때군요. 죄송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데에는 뭐 굶는 게 최고다 이런 말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하는 데에는 하고 이렇게 띄었어야 돼요. 그리고 요 대는 뒤에 조사의 결합이 가능하고요. 해석이 경우로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데에는 뭐 굶는 게 최고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 사건, 장소로 해석이 되면서 뒤에 요 조사가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띄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들 볼게요. 들은 복수를 의미할 땐 붙여 쓰고요. 전미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들 같은 경우는 등으로 교체가 가능하면 띄었어요. 요 열가는 아니고 열거죠. 그 다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앞에 수관형사가 띄어쓴다는 것에 대한 예문.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2번이라면 요게 순서라서 2번. 숫자와 어울리는 게 3번이라면 요 얘가 3번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수관형사가 붙었을 때는 띄어쓰고요.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어울릴 때는 붙여쓰고. 그러니까 제1과 3학년이라는 게 첫 번째 단원이란 뜻이고요. 세 번째 학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순서잖아요. 그래서 붙여쓰고요.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죠. 1, 2 이런 식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붙였을 수 있다. 붙였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제1과는 제1 띄고 과도 되고요. 제1과도 되는 거예요. 3학년도 3 띄고 학년이 원칙이지만 순서이기 때문에 3학년은 붙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개도 10개가 맞지만 10개도 맞다. 위아래가 다 맞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끔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개는 붙였으면 일단 틀리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요건 또 맞죠. (4번) (5번은) 보시면 되겠죠. 주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하는 말들은 띄어쓴대요. 뭐 여기 이제 겸도 쓰일 수 있겠습니다. 뭐 교사 겸, 뭐 작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밑도 있겠죠. 밑. 그다음에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나지 붙였을 수 있다. 원래는 이 말 저 말이 이 띄고 말 띄고 저 띄고 말이고요. 한 입도 입도 한 띄고 입 띄고 두 띄고 입이에요. 근데 이렇게 붙였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것저것도 마찬가지. 이것저것. 원래는 이 띄고 고 띄고 저 띄고 곳인데 이곳 띄고 저곳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띄었으면 좀 배기 싫잖아요.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아셔야죠. 리을 다음에 오는 된소리는 대부분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발음은 이게 맞아요. 이거는 발음만 이렇게 하셔야 되고 표기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수록 할지 올지라도 마찬가지. 리을 뒤에 오는 된소리들은 표기는 된소리로 하지 않아요. 헷갈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씁쓸하다, 깍두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게 생긴 게 연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느낌을 비슷한 게 반복이 된다는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쓸도 된소리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담가는
담그다에다가 아가 붙어서 담가가 되는 거예요. 담궈는요, 기본형을 잘못 착각한 거죠. 기본형이 담그다인데 담구다로 잘못 착각하면은 활용형이 담궈처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잠궈도 마찬가지예요. 기본형은 잠그다가 맞는 거지 잠구다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그다를 활용하면 이렇게 되고요. 잠구다를 활용하면 잠궈가 되는 거죠. 퍼 같은 경우는 푸다죠. 푸다에다가 어가 붙으면 푸어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퍼가 되는 거지 퍼가 되는 건 아니다. 똥푸어 이상하죠? 똥퍼가 맞습니다. 똥푸어 아닙니다. 요 어떻게 같은 경우는 어떡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어떻게가 되는 거죠. 네, 틀리기 쉬운 외래어 표기는 외워주세요. 텔레비전 아니고요. 이 또 비슷한 게 있을 텐데 텔레비전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주스 아닌 거. 또 뭐가 있을까? 차트도 아니죠. 그다음에 에 발음으로 착각하는데 이 발음인 것들. 소세지. 그다음에 바베큐. 이런 것들도 다 에 발음이 아니죠. 초콜릿 이런 것도. 그다음에 영어로 SHIP라고 하는 것들은요. 다 ship으로 발음해야 되지 ship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멤버십 아니고 멤버십. 그다음에 뭐 스킨십 맞고요. 스킨십 아니고요. 리더십 맞고 리더십 아닙니다. 나머지 것도 헷갈릴 수 있겠지만 한번 잘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연역과 귀납은 반대죠. 사람은 죽는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로부터 구체적인 사실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었네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 거죠. 하지만 귀납은 반대로 가는 거죠. 구체적인 사실들을 모아요. 사람이 죽네. 동물도 죽네. 식물도 죽네. 근데 얘네 생명이잖아. 그러면 생명은 모두 죽는구나 라는 식으로 일반론으로 가는 게 귀납이죠. 둘은 반대입니다. 유추는요. 비슷한 어떤 원리를 가진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 의미합니다. 영어 때문에 우리말이 오염되는 것을 황소개구리 때문에 우리의 그 청개구리가 피해를 입는 것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생태계의 파괴의 사례를 끌어온 거죠. 둘이 비슷하잖아요, 논리가. 이런 걸 유추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